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의 입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말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 단 한 발도 못 막았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중국의 방공망이 단 한 발도 막지 못했다고? 이 말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하나씩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그 해답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요격 0%는 왜 나왔나? 최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공습 이후 이란의 방공망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거의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레이더가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고 요격 미사일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주장, 이 장면들이 퍼지면서 인터넷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요격 0%.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사용한 방공 장비 중 일부는 중국이 수출한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중국으로 향한 것입니다. 과연 이건 이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중국 방공 시스템 전체가 가진 구조적 문제일까요? 2부 현대전은 이렇게 싸운다. 지금의 전쟁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몇 대, 미사일 몇 발, 이 정도로 전장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십, 수백 개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포화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공격자는 먼저 값싼 드론 수십 기를 날려 레이더를 노출시키고 그 다음 정밀 미사일로 핵심 시설을 타격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방공 시스템이라도 모든 목표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요격을 못했다는 말이 곧 무기가 형편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3부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항상 준비 안 된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는 분명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부가 뚫렸다가 아니라 대응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탐지 실패. 레이더가 작동은 했지만 실제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 명령을 내리기까지 치명적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지휘통신 마비.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중앙지휘체계와 현장 운용팀 사이에 통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운용 숙련도 부족. 장비가 있어도 그걸 실전 압박 속에서 제대로 쓰려면 수백 수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레이더, 통신, 지휘체계, 그리고 운영 능력까지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 그게 바로 방공 시스템입니다. 4부 중국 방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중국의 대표 방공 시스템은 HQ-9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강력해 보입니다. 사거리도 길고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실전에서 지속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은 방산 분야에서 성과 과시 문화화가 강합니다. 시험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고 성공 사례만 대회에 공개하는 방식이죠. 반면 실제 전장에서는 날씨, 전파 방해, 사이버 공격, 적의 기만술 등 무수한 변수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기술은 설계돼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부 복사 기술의 한계, 중국 무기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평가도 존재합니다. 형태는 따라잡았지만 완성도는 다르다. 무기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센서 소프트웨어 통신,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성능까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공정 수율,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정밀도, 소재 내구성, 이런 세부 완성도는 수십 년의 축적 없이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안정성, 이 부분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만 만들어집니다. 육부 왜 미국은 다르게 보이는가?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전쟁, 실전 배치, 지속적인 개량, 이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하는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건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이 수십 년간 업그레이드를 거쳐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약점을 발견하고 즉시 개량하는 피드백 루프, 이것이 미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또 다른 나라가 조용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7부 대한민국, 드디어 세계가 주목하다. 지금 중동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호주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가격 대비 성능. 미국산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둘째, 납기 준수. 한국은 계약대로 납품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에 개방적입니다.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화 생산, 공동 개발까지 협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공 시스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한국의 청웅2, 이 시스템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국내 실전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이 더 현실적이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신뢰의 이동입니다. 8부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 단 한 발도 못 막았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전쟁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무기가 살아남고 어떤 무기가 도태되는지도 보입니다. 전쟁은 누가 더 강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진짜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전쟁은 광고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됩니다. 기술은 복사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검증을 이미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은 설계실에서, 시험장에서, 그리고 해외 현장에서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청웅2가 왜 패트리엇의 대안으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이면이었습니다.